나는 평생을 기업 속에서 보냈다. 수천 명을 만나고 수백 개의 얼굴을 보았다. 그중 어떤 이는 하늘을 날듯 부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같은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 차이는 능력도 운도 아니었다. 태도였다. 나는 젊은 시절 내내 더 빨리 더 크게만을 외쳤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깨달았다. 불을 만드는 것은 큰 기회가 아니라 작고 일관된 태도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그니야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기억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태도는 인생의 설계도이며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펜이다. 나는 두 젊은이를 떠올린다. 둘 다 똑똑했다. 학벌도 배경도 비슷했다. 그러나 한 명은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고 다른 한 명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를 되뇌었다. 10년이 지난 후 감사하던 사람은 조직의 중심이 되었고 당연함에 갇힌 사람은 혼자 남았다. 이것이 태도의 힘이다.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가치를 세우고 신뢰를 쌓고 감사를 잊지 않는다.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은 이유를 찾고 불평을 입에 달며 세상을 탓한다. 나는 이 차이를 부의 씨앗이라 부른다. 감사는 씨앗을 심는 행위, 신뢰는 물을 주는 행위, 그리고 배움은 햇빛을 비추는 행위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부는 저절로 자란다. 없다면 아무리 돈을 쌓아도 무너진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기회는 언제나 눈앞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볼 눈이 없을 뿐이다. 그 눈이 바로 태도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의 첫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도 힘들겠다인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다인가? 그 한 줄의 생각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된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엔 조급했다. 빨리 결과를 내고 싶었고 남보다 앞서고 싶었다. 그때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급하게 가면 넘어진다. 단단히 가면 멀리 간다. 그 말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늘 태도가 결정한다. 오늘부터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감사하라. 둘째, 배우라. 셋째, 신뢰를 쌓아라. 돈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언제나 태도다. 나는 인생의 긴 여정 끝에서야 깨달았다. 태도는 운보다 강하고 재능보다 오래 간다. 사람은 능력으로 시작하지만 태도로 끝난다. 나는 한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회장님은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병철이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나는 가난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축복이진 않았다. 기대는 축복보다 무겁다. 모든 시선이 내게 향해 있었다. 이병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그 한마디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밤마다 자문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때 아버지가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건은 출발선일 뿐이다. 결성선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갈랐다. 그때부터 나는 조건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누가 어떤 출발선에 서든 결국 태도가 결성선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었다.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뽑아야 했다.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스펙이 아니었다. 태도였다. 학벌보다 경력보다 더 강력한 지표였다. 나는 세 가지를 봤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 실패했을 때 변명하는가 배우는가. 성공했을 때 혼자 가져가는가 나누는가. 이 세 가지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였다. 어느 해 신입사원 2명이 같은 실수를 했다. 한 명은 말했다. 상사님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다른 한 명은 말했다. 제가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 뒤 첫 번째 사원은 회사를 떠났다.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원은 핵심 인재가 되었다. 태도는 기술보다 강하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태도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태도가 좋다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다. 태도가 좋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사람, 그가 결국 성장한다. 나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
셋째, 감사를 잊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성공한다.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무너진다.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봤다. 그들 중 대부분은 맨손으로 시작했다. 그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불을 일궜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였다. 기회가 왔을 때 움켜쥘 수 있는 손의 근육을 그들은 매일의 태도로 단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나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인다. 준비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회의에서 누가 잘못했지?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물을 수 있다. 오늘 밤 책 한 페이지를 읽을 수도 있다. 그게 준비이고 그게 태도다. 나는 이론이 넘어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시간이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 그 눈이 바로 태도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기회를 본다. 불평하는 사람은 큰 기회조차 불만으로 본다. 배우는 사람은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지만 변명하는 사람은 성공조차 우연이라 말한다.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다. 지식은 도구일 뿐 태도는 그 도구를 움직이는 손이다. 나는 지금도 회의실의 어느 구석에서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사람을 눈여겨본다. 그 한마디가 그의 미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자본이다. 사람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으며 돈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오늘도 나는 내 후배들에게 말한다. 큰 목표를 세우지 마라. 태도를 바로 세우라. 태도가 곧 당신의 운명이다. 나는 긴 세월 동안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능력임에도 늘 주변을 빛나게 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였다. 감사의 유무였다. 감사가 사라진 조직은 무너진다. 처음엔 서서히,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신뢰가 먼저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협력이 사라진다. 협력이 사라지면 성과도 따라 사라진다. 나는 이 흐름을 수십 년간 지켜보았다. 기업의 몰락은 재무제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감사가 사라질 순간부터 시작된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자 관계의 씨앗이다. 고맙습니다. 세 글자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세 글자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일까? 자존심 때문이다. 내가 왜 고맙다고 해야 하지? 돈을 줬는데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거래로 바뀐다. 거래에는 온기가 없고 온기가 없는 곳에는 신뢰가 자라지 않는다. 나는 수없이 봤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고립된 사람, 성과는 내지만 팀이 없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직원의 야근도, 동료의 도움도, 고객의 선택도 전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결국 혼자 남았다. 반대로 나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한다. 능력은 중간이었지만 그의 팀은 언제나 최고 성과를 냈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 그에게 물었다. 비결이 뭡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매일 아침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제 수고했다고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 한마디의 차이가 그의 팀을 살렸다. 사람은 인정을 먹고 자란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한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감사는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조직을 움직이고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감사는 진심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감사는 오히려 독이 된다. 수고했어요라는 말 뒤에 마음이 없으면은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위선이 된다. 진짜 감사는 구체적이다. 어제 그 보고서 덕분에 회의가 순조로웠어요.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상대는 느낀다.
내 일이 쓸모가 있구나. 그 깨달음이 사람을 살린다. 감사는 비판을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해야 한다. 어제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방어하지 않는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감사 없이 건네는 조언은 공격처럼 들리고 감사로 시작되는 비판은 성장의 계기가 된다. 나는 늦게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 50이 넘어서야 배웠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인정으로 움직인다. 돈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돈만 주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떠난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인정받으면 남는다. 내가 만난 최고의 인재들은 연봉이 높아서 온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에 왔다.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였다. 감사는 신뢰의 씨앗이고 신뢰는 관계의 뿌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감사와 신뢰로 단단해진 조직은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리더가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른다. 나는 돈도 잘 주고 복지도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따르지? 그들에게 나는 늘 이렇게 답했다. 돈은 몸을 사지만 마음은 못 삽니다. 마음을 사는 것은 감사입니다.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1억보다 강하다.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회사를 움직인다. 나는 수십 년간 결과만을 중시했다. 성과를 내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떠나면 끝이라는 것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태도는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돈의 흐름을 바꾼다. 감사는 그 모든 시작점이다. 사람은 능력으로 주목받지만 감사로 기억된다. 성과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신뢰는 사람의 마음에 쌓인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의 진짜 형태다. 나는 자주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그때 나는 더 많이, 더 빨리만 외쳤다. 감사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감사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부의 언어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 그의 통장은 비어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풍요롭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과는 숫자에 남지만 감사는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숫자는 잊히지만은 마음은 오래간다. 감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태도가 바뀐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다. 단 한마디면 된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조직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태도는 운보다 강하고 감사는 돈보다 강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수많은 리더를 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조직을 바꾸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책임지는 태도였다. 아무리 뛰어난 계획도 책임을 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사람들은 종종 문제 앞에서 이유를 찾는다. 상황이 나빴다. 누가 제대로 안 했다. 운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제권을 빼앗아간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묻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무게중심을 바꾼다. 남을 탓하면 분노가 남지만 책임을 지면 힘이 남는다. 왜냐하면 책임은 통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과장을 기억한다. 그는 매번 프로젝트를 망쳤다.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본부장이 지시를 애매하게 내렸습니다. 타 부서가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는 늘 남을 탓했다. 결국 3년이 지나도 제자리였다. 나는 어느 날 그를 불러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습니까?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지시가 애매하면은 다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타부서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제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조용히 예라고 대답했다. 1년 후 그는 사장이 되었다. 태도가 바뀌면 결과가 따라온다. 그의 능력은 그대로였다. 바뀐 건 단 하나, 책임지는 마음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책임이란 짐이 아니라 자유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늘 상황의 포로로 산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주인이 된다. 그는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그 자유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나는 책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책임은 핑계를 없앤다. 핑계는 순간에 위안을 주지만 영혼을 갉아먹는다. 책임은 고통스럽지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실패했다. 제품이 시장에서 외면받았고 사람들도 떠났다. 그때마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을 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의 말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쳤다. 결과는 변명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다. 실패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겠다. 항상 내 안에서 답을 찾겠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내가 바뀌자 팀이 바뀌고 팀이 바뀌자 결과가 바뀌었다. 둘째, 책임은 신뢰를 낳는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신뢰한다. 한 번은 큰 사업이 실패했을 때였다. 내가 책임을 회피했다면 회사는 분열됐을 것이다. 나는 전 직원 앞에서 말했다. 이번 실패는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그 말을 한 이후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들은 내 실수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내 곁을 지켰다. 책임은 신뢰의 언어다. 책임을 회피하면 불신이 자라고 책임을 지면 신뢰가 자란다. 셋째, 책임은 배움의 시작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잘못된 곳이 되고 자신은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배울 수 없다. 주인만이 배운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금방 안다. 그들의 말에는 핑계가 없고 행동에는 정직이 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움직인다. 이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직의 무게를 바꾼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결국 부를 만드는 핵심 습관이다. 부자는 문제를 피해가지 않는다. 문제 속에서 길을 찾는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늘 문제를 피하려 한다. 그들은 늘 말한다.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한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라. 네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것이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책임을 먼저 지는 사람이다. 한 신입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닙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운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 하지만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운을 잡는다. 책임이란 말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딜 때 인생이 달라진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실패를 감싸 안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갖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진짜 부자의 근육이라고 부른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의 인생에는 신뢰가 있고 신뢰에는 복리가 붙는다. 책임지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행동한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성취한다. 그리고 성취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신뢰를 얻는다. 이것이 부의 순환 구조다. 나는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책임을 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태도 속에서 모든 성장과 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태도는 선택이고 책임은 그 선택의 결과다.
당신이 책임을 선택할 때 인생은 당신 편이 된다. 운이 따라오고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열린다. 진짜 부자는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책임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첫 말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인가?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억하라. 우는 태도에게 미소 짓는다. 그리고 태도는 책임에서 태어난다. 나는 평생 배움 속에서 살았다. 기업을 이끌던 순간에도, 회의실을 나서던 순간에도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바뀐다. 어제의 지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늦은 나이에도 책을 읽고 젊은 사람들과 토론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퇴보가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회장님, 이미 성공하셨는데 왜 아직도 공부하시나요? 나는 늘 웃으며 답했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 숨 쉬는 한 배우는 거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야를 넓히는 일이며 태도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내가 젊은 시절엔 세상을 숫자로만 봤다. 매출, 성장률, 시장 점유율.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태도와 배움의 깊이였다. 나는 이런 원칙을 세웠다. 하루 20분만이라도 배움의 시간을 가지자. 바쁘다는 이유로 멈추지 말자. 20분이면은 커피 한 잔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 20분이 쌓이면은 1년에 120시간. 그 120시간이 10년을 바꾼다. 이것이 지식의 복리다.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다. 그 속엔 수십 년의 경험이 농축돼 있다. 나는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었다. 책은 내게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줬다. 배움이란 타인의 시간을 빌려 자신의 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다. 나는 80이 넘어서도 책상 위에 메모지를 두었다. 새로운 단어를 들으면 적고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찾아봤다. 젊은 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 배웠다. 그들은 놀랐다. 회장님이 이런 것도 배우시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그들의 언어를 모르면 미래를 읽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배움의 태도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다. 지혜는 배움에서 비롯되지만 배움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늘 옳다. 그들은 틀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늘 새롭다. 그들은 어제를 버리고 오늘을 배운다. 나는 회사에서 한 원칙을 만들었다. 모든 임원은 1년에 최소 1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처음엔 다들 불평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다. 그들의 회의는 더 짧아졌고 의사결정은 더 깊어졌다. 배움은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배우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다. 그는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시야를 얻는다. 반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늘 핑계를 찾는다. 상황이 나쁘다. 환경이 힘들다. 그러나 세상은 배운 사람의 편에 선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실수를 반복했다. 성공의 원인을 내 능력이라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깨달았다. 그건 모두 배움의 결과였다. 나는 늘 다른 사람에게서 배웠다. 고객에게서, 경쟁자에게서, 심지어 실패에서도 모든 순간이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인생은 끝없이 성장한다. 배움의 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한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부를 만든다. 결국 배움은 돈과 직결된 태도다. 배움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성공은 목표가 아니다. 성장은 과정이다.
성공은 운과 상황에 좌우되지만은 성장은 자기 선택의 결과다. 매일 배우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책임지는 사람, 그가 결국 성공한다.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장을 목표로 삼아라.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설명했다. 성공은 결과라 통제할 수 없지만은 성장은 과정이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공부했다. 그리고 20년 뒤 그는 업계의 리더가 되어 내게 찾아왔다. 그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눈물로 말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태도는 조건을 이기고 과정은 결과를 만든다. 배움은 결국 감사와 책임의 연장선에 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책임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배움은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다리다. 지금도 나는 아침에 이렇게 다짐한다. 오늘도 나는 배울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이라도 그 다짐 하나가 하루를 바꾼다. 하루가 바뀌면 일상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부자의 삶이다. 나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며 배웠다. 돈보다 중요한 건 태도이고 태도보다 중요한 건 배움이었다. 배움은 나를 단단하게 했고 세상이 흔들릴 때 나를 지탱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배움은 최고의 투자다. 그 이자는 평생을 따라온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기술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관계가 바뀐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 배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오늘 하루 단 20분이라도 자신에게 투자하라. 책을 읽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든 새로운 생각을 품든 그 무엇이든 좋다. 그 20분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배움은 곧 희망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이긴다.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부를 만든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다. 인생은 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하루의 복리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 내일이 모여 인생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하루쯤은 괜찮겠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루의 선택이 쌓이면은 그것이 곧 운명이 된다. 운명은 거대한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태도가 모여 만들어진다. 나는 젊은 시절 완벽한 시점을 기다렸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돈. 하지만 세상은 결코 준비된 시점을 주지 않았다. 결국 깨달았다. 완벽한 시점은 없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이제 나는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만든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부터 떠올린다. 어젯밤 편히 잔 것, 오늘 깨어난 것,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그 누구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는 하루의 설계도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불안으로 흐르고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는 평온으로 흐른다. 나는 이 습관을 60세가 넘어 배웠다. 처음엔 형식적이었다. 억지로 감사를 말했지만 진심은 없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 변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다려졌다.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감사는 마음의 온도를 바꾼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질 때 인생이 움직인다. 다음으로 나는 책임 질문을 훈련했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묻는다. 왜 그랬지? 하지만 이 질문은 원인을 찾게 만들고 원인은 곧 범인을 찾게 만든다. 범인을 찾으면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바꿨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질문은 해결책을 불러온다. 문제의 크기는 줄어들고 행동의 방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늦어졌을 때 팀원이 느려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남 탓이다. 그러나 내가 중간 점검을 더 자주 했더라면 이라고 묻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의 성장 속도를 바꾼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죄를 묻는 게 아니다.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에서도 이 질문 문화를 만들었다. 보고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묻도록 했다. 이 한 문장의 변화가 조직의 분위기를 바꿨다. 핑계가 사라지고 제한이 늘어났다. 책임이 사라지면 조직은 죽지만 책임이 살아있으면 조직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배움의 시간을 두었다. 하루 20분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새로운 생각을 기록했다. 처음엔 직원들도 귀찮아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다. 대화가 깊어졌고 문제 해결의 속도가 빨라졌다. 배움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확장하는 일이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세 가지 감사, 책임, 배움,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복리공식이라는 것을,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책임은 행동의 무게를 바로잡고 배움은 시야의 넓이를 키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사람의 인생은 비로소 복리로 성장한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하루의 결과가 아니다. 하루를 쌓은 사람의 결과다.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하지만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다. 태도는 습관으로, 습관은 운명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이 진리를 더욱 확신한다. 젊은 날에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멀리 가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을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이고 그 태도를 매일 다듬는 일이 바로 인생이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라. 오늘의 작은 태도를 완벽히 하라. 하루아침에 감사, 한 번의 책임 질문, 20분의 배움이 쌓이면 1년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능력이 커서가 아니다.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태도가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은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은 결과가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다. 돈의 복리보다 더 강한 것은 태도의 복리다. 돈은 쓰면 줄지만 태도는 쓸수록 강해진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의 결론에 닿았다. 사람은 능력으로 시작하지만은 감사로 성장하고 책임으로 단단해지고 배움으로 완성된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바뀌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언어로 세상을 다시 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는 남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배우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하루의 끝에서 묻는다. 오늘 나는 감사했는가? 오늘 나는 책임을 졌는가? 오늘 나는 배웠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예라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다. 그리고 그 성공한 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인생은 성공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진실이다. 부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자란다. 그 태도는 오늘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라. 감사로 시작하고 책임으로 움직이고 배움으로 마무리하라. 그 하루가 쌓일 때 당신의 인생은 복리로 성장한다. 인생의 주인은 운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태도는 당신이 오늘 내리는 단 한 번의 선택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은행 계좌에는 숫자가 가득하지만은 마음은 늘 불안한 사람도 있었고 손에 쥔 것은 적지만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을 비교하며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닿았다. 가난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부는 재산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
더 많이, 더 크게 만을 외쳤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니 진짜 부자는 감사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배우려는 사람이었다. 내가 한때 믿었던 것은 성과였다. 성과만 있으면 인정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여기선 제가 부품 같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왜 사람을 숫자로만 봤을까? 나는 왜 성과만 기억하고 마음은 잊었을까? 그 질문이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바뀌었다. 출근길마다 직원들에게 인사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존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다. 직원들도 놀랐다. 회장님이 왜 저러시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대화가 생기고 회의가 짧아지고 협력이 늘어났다. 아무 제도도 바뀌지 않았다. 단지 내 태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 작은 변화가 조직의 온도를 바꾸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태도는 전염된다. 리더가 변하면 조직이 변한다. 조직이 변하면 결과가 변한다. 사람은 능력에 끌리지만 태도에 머문다. 능력은 존경을 받게 하지만 태도는 사랑을 받게 한다. 사랑받는 리더는 늘 겸손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려 했고 자신의 성과보다 팀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겸손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불을 불러왔다. 반대로 오만한 리더는 언제나 불안했다. 그는 실수를 섬기고 공을 독차지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 사람은 한때 빛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과보다 관계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성과는 숫자에 남지만 관계는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자산이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부자는 돈으로 사람을 사지 않는다. 신뢰로 사람을 모은다. 돈으로 모인 사람은 돈이 끊기면 떠난다. 하지만 신뢰로 모인 사람은 위기에서도 남는다. 신뢰는 단단한 뿌리와 같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감사로 시작된다. 감사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걸음이다. 당신이 있어서 좋다.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연다. 신뢰는 그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은 책임이다. 책임지는 사람은 믿음을 얻는다.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뢰를 단단하게 만든다. 마지막은 배움이다. 배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신뢰를 지키는 힘이 된다. 배움을 멈춘 순간 신뢰는 교만으로 변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감사로 신뢰를 시작하고 책임으로 신뢰를 지키고 배움으로 신뢰를 완성하라. 나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진짜 부자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남기는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사라져도 그의 영향력은 남는다. 그가 남긴 태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는다. 많은 이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근데 숫자는 세상이 만든 기준이지만 태도는 자신이 세우는 기준이다. 숫자는 비교하지만 태도는 성장시킨다. 그리고 성장은 결국 성공을 부른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가장 큰 분은 신뢰이고 가장 값진 재산은 함께한 사람들이다. 명예와 돈은 사라지지만 함께 꿈꾸던 사람들의 기억은 남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나를 믿어준 동료들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도전할 수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웠다. 그 기억들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돈은 사람을 끌어오지만 태도는 사람을 붙잡는다. 이제 나는 세상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불을 만들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부유하게 하라.
마음이 가난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은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다. 가난한 마음은 늘 부족을 찾지만 풍요로운 마음은 늘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 그 작은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 오늘도 나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 살아있다는 게 고맙다.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배울 수 있는 하루라서 고맙다. 그 세 가지로 나는 여전히 부자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건희 회장은 어떤 철학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단 한 줄로 대답한다. 부는 마음의 품격에서 시작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부자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태도가 내일의 부를 만든다. 그 부는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 당신의 표정에, 말투에, 관계에, 그리고 삶의 온도에 찍힌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은 다시 그에게 부를 돌려준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진리다. 가난한 마음을 버려라. 풍요로운 마음을 길러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바로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제 인생의 긴 여정을 거의 마무리했다. 뒤돌아보면 내가 이룬 수많은 숫자와 기록은 바람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건 단 한 가지였다.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묻는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성공을 좇지 않았습니다. 태도를 지켰을 뿐입니다. 성공은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 운, 타이밍 모두 인간의 손을 벗어난다. 하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할지, 불평할지, 책임질지, 회피할지, 배울지, 멈출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조급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에 서고 싶었다. 그러나 정상에 서보니 그곳은 고요했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정상은 도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느냐였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태도였다. 나는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눈다. 첫째는 탓하는 시기, 둘째는 깨닫는 시기, 자, 셋째는 감사하는 시기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세상의 탓으로 돌렸다. 환경이 나쁘다, 운이 없다, 조건이 부족하다. 하지만 아무리 탓해도 바뀌는 것은 없었다. 그저 분노만 자랐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태도였구나. 그 깨달음이 두 번째 시기, 즉 깨닫는 시기였다. 이때부터 나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감사의 시기가 찾아왔다.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실패도, 상처도, 심지어 외로움도, 그것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능력으로 시작하지만 태도로 완성된다. 대기지, 능력은 문을 열지만 태도는 그 문을 지킨다. 태도가 무너지면 결국 그 문은 닫힌다. 나는 수많은 리더들을 보며 이 진실을 확인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회사를 성장시켰지만 태도 좋은 사람은 회사를 지속시켰다. 능력은 순간을 빛내지만은 태도는 시간을 견디게 했다. 기업을 운영하며 나는 항상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돈? 명예? 아니다. 우리가 세운 가치는 곧 우리의 태도였다.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 동료를 신뢰하는 태도,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회사를 움직였고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부는 태도의 결과다. 감사하지 않으면 부는 머물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신뢰는 사라지고 배움이 멈추면 기회는 닫힌다. 감사는 운을 불러오고 책임은 기회를 지키며
배움은 새로운 길을 연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인생의 복리 공식이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의 태도를 1만 번 반복한 사람들이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책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배움으로 자신을 새롭게 세운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부자였다. 나는 한 번은 젊은 경영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돈을 위해 일합니까? 사람을 위해 일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솔직히 돈을 위해 일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진짜로 바뀔 겁니다. 돈은 사람을 모으지 않는다. 신뢰가 사람을 모은다. 신뢰가 쌓이면 돈은 따라온다. 하지만 돈이 먼저 오면 신뢰는 떠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많은 돈보다 많은 사람이 남았다. 그들이 내 진짜 자산이었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한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 선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업이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 마음을 잃는 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망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았다. 돈은 숫자로 세지만 부는 마음으로 쌓는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성공은 노력으로 쌓고 부는 태도로 지켜라. 노력은 당신을 위로 올리지만 태도는 그 자리를 지탱한다. 노력 없는 성공은 없고 태도 없는 부도 오래가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으면 주변이 떠나고 책임지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배움을 멈추면 미래가 닫힌다. 그 세 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부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은 단순하다. 돈은 사라지고 태도는 남는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남긴 태도, 그 철학과 정신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다시 자랄 것이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나는 이제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를 남겨라. 그 태도가 당신의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젊은 날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 조급해하지 마라. 부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오늘 하루의 태도를 바로 세워라. 감사하라. 책임져라. 배우라. 그러면 돈이 아니라 삶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오늘 아침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시작하라.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꾼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부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결실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의 태도에서 피어난다. 당신이 오늘 감사하고 책임지고 배우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다. 숫자는 사라져도 태도는 남는다. 태도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당신에게 불을 돌려준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진리다. 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의 태도다.